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정준입니다. 논객 여러분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신뢰하거나 또는 불신하게 되시나요? 정치인이라는 존재는 참 묘해서 엄청난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는 대상이기도 하고 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가져야지만 가장 비인간적인 선택을 내려야 하는 무게감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력이 적은 사이코패스형 인간이 권력자의 지위에 자주 오르기는 하는데요. 그런 권력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이 있지가 않아서 권력을 효과적으로 잘 써서 가능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공감력과 냉정함 사이 어딘가에서 정치의 길이 있고 좋은 정치인은 이 좁은 절벽 사이를 위태롭게 걷는 운명을 거부하지 않죠. 그래서 정치인은 오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히 학연이나 혈연, 지연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켜보고 함께 고난을 겪고 같이 성취를 거듭함으로써 시민과 운명을 나누는 정치인이 민주사회에는 더더욱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상품처럼 선택하고 소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래가는 연예인과 오래가는 정치인은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정준이의 노는 일단 이념과 정의에 대한 판단은 잠시 접어두고 내가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서 신뢰를 주거나 실망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정보와 경험으로 구성된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디어가 연결해 주거나 소문, 편견, 선입견 등이 얽히고 설켜드는 과정에서 판단을 그르치기 쉬운 상태에 자주 놓이기도 함을 깨닫게 되었으면 합니다. 정준이의 논 27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몇몇 정치적 발언과 그에 관련된 보도들 가운데 아마도 현 정부 지지자나 민주당의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바로 이른바 조용한 개혁론일 겁니다. 거칠게 그 반응을 나누자면 개혁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대통령실이 개혁에 물타기를 하려는 거냐면서 아리송해하거나 분노했고요. 민주당의 개혁 추진 방식에 못마땅함을 느끼는 쪽은 성급하고 거친 강공책에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은 이를 여당과 정부 사이의 개혁 이견 노출이라는 일종의 갈등 프레임으로 보도했죠. 정청래 당대표의 개혁 추진 방식이 과도해서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을 통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친명을 자처하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현재 민주당의 행보 탓이라는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프레임이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제 발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매불쇼에서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발언이 먼저 공개되었던 건 10월 4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었었고요. 이른바 언론이 말하는 조용한 개혁론을 당에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처럼 된 거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월 6일에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은 여러 가지 보도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사례는 10월 13일의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조용한 개혁을 선호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개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싸우듯 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방식에 피로를 느끼는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진영이 있다면서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개혁의 방식은 수술대 위에서 살살 꿰어서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는 것, 즉 저항 없는 조용한 개혁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통해 개혁 추진의 속도를 조율할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공개적으로 개혁의 속도 조절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내부에서는 일부 개혁 과제가 대통령의 구상이나 속도감과 다르게 추진되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당의 결정이 곧 대통령의 의사로 비춰질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생각과 결이 다를 때도 있어 난감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모아놓은 기사를 보고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조용한 개혁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보거나 실천적으로 보거나 형용모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불성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좀 더 확정적이면서 더 모순적입니다. 저항 없이 조용한 개혁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는데요. 애초에 개혁이라는 게 조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저항이 없다는 건 더더욱 성립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혁에 저항이 없다? 그래서 조용하다? 물론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나쁠 게 없겠죠. 그래서 정말 조용히 아무런 저항 없이 수행되는 개혁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개혁이란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개혁이거나 개혁의 대상이 바보거나 완전히 제압되어 있어서 무력한 상태일 경우 정도일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확률이 대단히 낮은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혹여나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 아닐까? 그저 야합의 다른 말을 조용한 개혁이라고 부르려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찾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의 매우 중요한 이 두 발화자의 실제 발언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의 실제 발언은 이랬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개혁이라는 단어로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살살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도 살짝 하고 잠들었다 일어나는데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뭐뭐를 혹을 뗐네. 이런 게 개혁이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는 생각합니다. 개혁이 그렇게 돼야 저항도 줄고 저항이 줄어야 성공할 것이고 성공해야 우리가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린 넘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정부인데 그 정부에서 실력을 평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 실제 발언 들어보셨죠? 이것을 언론이 표현한 대로 저항 없이 조용한 개혁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라고 확정하는 발언으로 옮기는 게 맞을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성공하는 개혁이 이 정부가 넘어야 할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저항을 줄여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항이 없는 개혁과 저항을 줄이는 개혁은 비슷해 보이지만 꽤 다른 의미죠. 그렇다면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보는 걸까요? 여기서 강 비서실장이 비유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불명확함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데요. 개혁은 마치 수술과도 같아서 너무 직접적으로 도려내려고 하면 저항도 너무 심할 뿐더러 너무 큰 고통을 안길 수 있으니 솜씨 좋은 의사가 해내는 수술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의 결과는 환자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이름의 수술이 필요한 신체가 우리 국가와 국민인 셈이고요. 수술로 도려내어야 될 혹이 실질적인 개혁 대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설득해야 할 건 국민이고 도려내야 할 게 개혁 대상 혹은 그들의 폐습인 것이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발언이 나간 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감기 환자를 몰래 마취해서 멀쩡한 다리를 절단하는 게 어떻게 개혁인가? 범죄지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발끈했고요. 또 국민의힘의 최은석 대변인은 도려내는 대상은 혹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 국가안보, 사법, 핵심 기관들이라면서 이 정권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주요 장기를 적출하는 위험한 생체 실험이라며 반발했죠. 당사자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혹들이 나는 혹이 아니라면서 반발하는 것 역시 저항이고요. 그런 저항마저도 줄이거나 없애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병든 신체를 갖고 살아야 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스스로를 계약 대상으로 오인해서 발생할 쓸데없는 저항을 줄이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 겁니다. 이런 취지는 강훈식 비서실장에 이어지는 그 다음 발언으로 비교적 명백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숫자가 많았고 또 여당이었다고 해서 하려고 했던 그 숱한 과제들이 안 된 것들을 보면 이유가 다 원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야 개혁되니까 더 좋더라. 개혁되니까 나라가 더 살만해졌더라. 라고 느끼는 게 결과값으로 와야 더 좋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야. 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님의 생각이다라고 확정해서 한 발언은 저항 없이 조용한 개혁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확언으로 역시 도저히 정리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개혁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정부는 그런 실력으로서만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이 발언의 핵심은 스스로 말한 적도 없는 조용한이 아니라 실력 있는 데에 중심이 있고요. 저항 없는 개혁을 말한 게 아니라 저항을 줄여낼 수 있는 설득력과 솜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공시킬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상호 수석의 발언에도 조용한 개혁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당정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언론이 쓰는 조용한 개혁 프레임을 만드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시된 발언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뽑아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하거든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제 개인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생각과 조금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죠.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잘 간섭을 안 하니까요. 그 배경을 잘 알고 싶어 하시고 개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나라를 계속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도 진영이나 조금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도 친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개혁하는 거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피곤하다. 그런 피로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인용한 것 가운데 이제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부분이 이른바 당정 간의 이견이 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표현이 일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언론이 조용한 개혁이라고 번역하도록 만들 만한 표현이 또 일부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부분, 즉 당정 이견과 조용한 개혁이라는 부분을 곧바로 직결시켜서 당은 너무 시끄럽게 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대통령은 피로감을 주지 않은 개혁을 바라기에 당과 대통령 사이에 개혁을 둘러싼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여러모로 무리한 일이거나 갈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에 의한 편향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일단 이 발언을 통해서 당과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사이에 때로는
시각차나 의견차가 존재하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만약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대통령 독재거나 대통령의 시녀에 불과한 당 또는 반대로 독자적인 의견 없이 당내 강경파의 의견에만 끌려다니는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프레임이 당장 작동해 버렸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하고 또 건강함의 증표라고 할 만한 이견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강한 차이로 그 이견이 존재하느냐가 때로는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따름일 겁니다. 결국은 정부는 여당과 함께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그 두 존재들이니까요. 따라서 앞부분에서 발언에서 확인이 되는 이견의 존재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건 오히려 당과 정부가 서로 상대방을 상당히 존중하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당을 무슨 하수인 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당도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없게 조율하기 위해 꽤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이걸 야 역시나 대통령과 당 사이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야 라면서 신나게 떠들어대는 건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인 진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을 투영하고 있는 소망적 진단에 불과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자기충족적인 예언, 즉 그렇게 만들고 싶은 미래상에 불과한 거죠. 물론 정무수석은 말 그대로 발언을 매우 정무적으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KBS 라디오에 나가서 이 정도 말을 했을 때 가뜩이나 갈등을 확인하고 싶었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긴 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당과 대통령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서로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가능성.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것이 너무 벌어지기 전에 조율하고 싶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만약 둘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무수석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마 앞에 부분, 즉 큰 갈등론이 아니라 뒤에 부분, 벌어지기 전에 조정하자라고 하는 정도일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오해나 의도적 갈등 조정의 재료를 둔 거는 두 번째 내용에 나오는, 즉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발언입니다. 물론 이 역시 조용한 개혁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굳이 말하면 개혁 과정에서 지나친 피로감이나 분란이 조장되지는 않는 방식, 달리 표현하자면 급진 개혁이 아니라 온건 개혁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민주당의 개혁은 급진적인 거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온건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지나치게 게으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속도나 온도나 강도 등에서 정부보다는 당이 좀 더 튀거나 앞서가는 건 사실일 겁니다만 대개의 경우 당이 좀 더 자유롭고 정부가 좀 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요, 당이 여론을 좀 더 폭넓게 신경 쓰고 정부가 오히려 특정 정책 과제에 더 집중해서 여론과 어긋나게 되는 때도 있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당이 하는 방식과 정부가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차기 총선은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집권 초반기의 동력을 위해 지지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단임제 정부는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론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과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여러 여건으로 보자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 개혁 과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게 바로 정부 측 요구이고 지지층의 강한 개혁 의지를 다수파 의회에서 관철하려고 보여주는 게 바로 당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다소 앞선 모습을 보이고 정부가 다소 뒤에 서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상호 수석이 말한 두 번째 부분의 발언은 대통령의 의중을 옮긴 게 아니라 우상호 정무수석의 개인적 성향을 표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원내대표 시절에도 협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를 정무수석에 앉혔다고 봐야 무방하겠죠.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협상을 성사시켜서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를 다소간이라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상호 수석은 자신의 본래 성향에 따라서 자신에게 기대되고 있었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죠. 만약 그에게 정무적이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발언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거에 대통령의 뜻이고 정무수석은 그걸 단순히 대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전달한 것 같은 모양새를 내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상호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다기보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지나치게 드러내려 한 면은 있다는 의구심이 품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마치 야당처럼 정무수석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만 겨우겨우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점은 대체로 명확합니다. 조금은 민망하고 껄끄러운 게 있다면 그렇게 중간 메신저를 통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죠. 따라서 당이 지금 추진하는 개혁은 너무 시끄럽고 피로도가 심하니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면 그것 우상호 수석이 과잉한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말로서 전달된 부분은 서로 너무 큰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잘 협력해 가자는 이야기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의 조율은 당에게건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적당한 수준의 이견을 갖고 개혁의 방법론과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건 실력 있는 정부와 여당이 되는 데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적대적 수준이 될 때 발생해 버립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상적 형태의 정치적 경쟁 관계에서도 적대적이 되면 부담이 생기는데 심지어 정부와 국회, 행정과 정치를 각각 담당하는 두 단위가 적대적인 수준으로 서로 이견을 품는다는 건 정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갔다면 그건 당도 잘못하고 정부도 잘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지금 상황을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목적은 각각 정치적으로 극보수 또는 중도보수, 중도진보로 분류될 수 있는 각각의 세력에서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같은 이유로 품어지게 됩니다. 먼저 중도를 자처하는 사실은 보수 계열의 경우 이 상황을 가장 조장하고 싶어 하죠. 자신들에게 캐스팅 보트와 전국 주도권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등 몇몇 언론이 가장 열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수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극우에 가까운 계열의 경우 이 자체는 반갑고 갈등을 어떻게든 더 키우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지금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력에게 견제력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조그만이라도 불만이라면 또는 분란이라면 좋겠지만 자기 세력이 잘 견제함으로써 발생한 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갈지 불분명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분란을 조장했다가 행여나 대통령이나 당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면 그 두 가지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준 게 아니게 될 거고요. 전국 주도력을 되찾아오는 건 오히려 또는 여전히 요원할 터라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를 자처하지만 중도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는 세력이 말하는 거, 그래서 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들이 셋 가운데 가장 솔직한 욕망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른바 중도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그냥 영향력 노름을 즐기는 게 그저 좋은 거라면요. 정치적 적대자로서의 보수 내지 극보수는 자기 세력의 견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현 집권 세력과 유사한 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세력은 분명히 이 가운데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서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당이 됐건 당내 어떤 계파가 됐건 혹은 반대로 대통령이나 정부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어떤 자기 정치와 권력 강화 욕망을 품고 있는 개인이나 세력이 됐건 말이죠. 그래서 이들 각각은 실은 개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력은 스스로 개혁이 대상이니 당연히 개혁을 안 바라고요. 중간에 자처한 쪽은 뭐가 개혁이고 뭐가 개혁일 수 없는지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면서 온갖 점잔을 떨고 헛기침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개혁만 개혁으로 인정한 채 그것을 주도하는 힘을 얻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은 힘이 목적인 것이지 개혁이 목적은 아닌 것이죠. 조용한 개혁이라는 실체 없는 프레임이 지난 며칠간 우리를 뒤흔드는 건 바로 이들 사이에 껴서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어떤 실체의 근거를 둬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면, 그래서 오늘 했던 것처럼 일단 그 사안 자체를 똑바로 쳐다봐야 하는 것이죠. 바보라고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일생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가장 큰 조롱을 받기도 했던 정치인입니다. 오랜 관계 맺음을 통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외로 얼마나 허약한지, 그리고 그 신뢰를 내 손으로 깨버렸을 때 얼마나 큰 후회와 상처를 남기는지를 강렬하게 절감하게 해준 정치인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남긴 말씀 가운데 좋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련하여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정부의 요체는 강하다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것이 강한 정부입니다. 뭘로 동의를 얻느냐? 그건 역시 그 시대 역사가 요구하는 대의 명분인 것 같습니다. 링컨이 엄청난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하고 싶은 대로 미국 사회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대의 명분이 뚜렷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개혁이 조용하다, 시끄럽다 말하기 전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의 명분으로 겸손하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혁은 역시 시민들의 식견과 탄탄한 지지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이런 말씀도 남겼죠. 제가 말하는 시민이란 자기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자기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이를 넘어서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이 시민이며, 이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숫자가 적다면 시민의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저는 논객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늘어나는 시민의 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말들에 휘둘리지 않는, 오래 지켜볼 줄 아는 그런 시민.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